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은주 쌤이에요. 이번 주 다가오는 정기 토익 시험을 대비해서 매달 정기 토익 시험에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는 출제 포인트 함께 알아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동분대 자리 문제 매번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를 접하셨을 때는요, 동사부터 파가셔서 동사가 있으면 동사 문제로 목적어의 유무를 찾으셔서 능동으로 갈지 수동으로 갈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동사가 없을 때는 바로 분사 문제로 접근해서 분사 문제 풀어가시면 됩니다. 분사 문제 풀이법은 선생님 분사 문제 풀이 영상을 위에 카드 뜨지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선택지를 보시면 make라는 동사의 형태 변화가 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포인트에서 알아봤다시피 동사의 유무 파악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는 보다시피 동사가 없어요. 동사를 찾아내는 속도가 문제 푸는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깔끔하게 주어 뒤에 이렇게 동사 자리라는 것을 확인해서 정답은 D번 1초짜리였습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능수동을 출제됐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목적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동으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문제 보겠습니다. 자, experience라는 제시어를 주고 있어요. experience는 명사로서 경험이지만 타동사로 겪다라는 품사가 두 개짜리 어휘니까 요거 역시 기억해 두시고요. 동일한 어근의 제시어가 나왔을 때는 빈칸으로 가서 빈칸 앞뒤를 보고 품사를 결정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지름길 문제풀이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is holding이라는 동사가 문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치사 뒤에 명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는 이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문제, 전치 수식 분사 문제를 출제했다는 출제 의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동사가 전치일 때는 pp가 90%, 80에서 90% pp가 답입니다. 자, 선생님 분사 영상 참고하셔서 꼭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타동사가 명사 앞에서 전치 수식으로 갈 때는 pp가 80에서 90%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타동사부터 빠르게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접전부 문제가 매달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 자리냐 전치사 자리냐 접속 부사 자리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께서는 빈칸 뒤에 나오는 구조가 주어 동사라면 부사절 접속사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시고 빈칸 뒤에 명사가 존재한다면 전치사 방향으로 문제풀이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접속 부사는 부사기 때문에 문장 연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에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해석으로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3번 예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택지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선택지의 어휘들이 어떤 품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느끼셔야 되니까 개념 공부하실 때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meanwhile, A번의 meanwhile은 부사, 접속 부사가 되겠고요. 뜻은 그러는 동안에. 자, B번의 in order that 같은 경우에는 부사절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를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C번의 instead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사로서 대신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D번의 now that 같은 경우에는 부사절 접속사로서 이제 주어 동사 하니까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의 분사를 정리하고 나면 이제 빈칸을 가셔서 빈칸 뒤에 구조를 파악하신다고 조금 전에 소개를 드렸죠. 자, 그러면 your return이 주어고요. has been received가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빈칸 자리가 부사절 접속사라는 점을 빠르게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A번에 접속부사 날리고 C번에 부사 날리고 나면 B와 D 중에서 해석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your return has been received. 여러분의 반품이 접수가 됐으니까요. refund will be issued to your account. 여러분의 계좌로 환불금 입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출제 포인트 보시면 부사자리 문제가 매 회차마다 빠짐없이 꼭 나오니까요. 가장 출제율이 높은 부사자리 살펴보고 갈까요? 첫 번째, 비동사와 보어 사이의 부사자리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have pp 현재 완료 사이의 부사자리 확인하시고, 세 번째, 문두나 문미의 일반 동사 앞뒤에 부사자리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렇게 자리로 결정한 후에도 남은 부사들은 역시 해석으로 풀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준비된 4번 예시 문제 같이 볼까요? 자, 선택지를 보시면 이렇게 부사 어휘가 4개 나와 있다. 이 말은 해석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위치 한번 확인하실게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조금 전에 봤던 부사 자리죠. 자, 그래서 부사 자리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고, 이렇게 부사 자리에 알맞은 해석을 들하는 것은 조금 더 배점이 높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해석을 하실 때요, 무조건 전체 문장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안에 반드시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later이라는 나중에라는 부사가 역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문맥을 살리기 위해서 부사를 이렇게 투입했는데요. 나중에라는 부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자, 지금 주어와 동사 사이의 부사는 처음에는 이라는 부사 어휘가 들어간다면 문맥이 확실하게 살아나겠죠. 그래서 답은 D번인데, 이거 문제 풀이 연습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1초 만에 단서가 보이고 해석이 빠박되고 이런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풀이 혹은 개념 정리해서 문제풀이 하실 때 꼭 해석 연습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문제 4번 문제 한번 해석해 볼까요? Although the dealer presented the purchase of a blue chipstock. 비록 딜러가 우량주를 구입하도록 제시를 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D번의 initially를 답으로 잘 찾은 겁니다. 그녀는 나중에는요, describe the times that it might be risky.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자, 이런 문맥을 깔끔하게 처리해주는 initially 정답으로 확실하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출제 포인트 한번 보고 갈게요. 명사 자리 문제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명사 자리 5개를 알고 가신다면 정말 시험장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관사 뒤에 형용사 명사, 그 다음 소유격 뒤에 형사 명사, 그 다음 타동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그리고 명명은 복합 명사인데요. 자, 첫 번째 관형명에서 보시면 조금 더 수식어를 더 넣고 싶을 때는 관부형명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사는 역시 필요할 때 수식어로 들어오는 것이고, 형용사도 수식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관명으로 명사 앞에 관사만 와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형명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는 수식어니까 생략 가능해서 소명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의 목적으로서 타명이 되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전명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명명이 나란하게 올 때는 복합명사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복합명사는 암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선택지에서 명사 자리를 파간 후에 나머지 보기들은 대체로 해석을 하셔야 정답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예시 문제 5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을 보시면 이렇게 선택지의 제시어가 동일한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문제풀이 방식에서도 적용을 해봤듯이 동일한 어근의 선택지의 보기가 제시됐을 때는 바로 빈칸으로 가셔서 빈칸 앞뒤에 품사를 보고 정답을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빠른 문제풀이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 institute라는 소위격이 있고 뒤에 명사 자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택지에서 B, C, D 중에 답이 나온다는 걸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C번의 instructing은요, 동명사지 않습니까? 명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동명사가 타동사에서 파생이 돼서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동목이 뒤에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빈칸 뒤로 보시면 지금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C땡 요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B하고 D 중에서 해석으로 문제를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전체 문제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문제 안에서 단서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5 or more years of experience. 5년 이상의 경험이라면
여러분, instruction 지시사항의 5년 이상 경험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nstructor D번의 강사들이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D번.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정기 토익 시험 꼭 이 포인트 기억하셔서 동물적 감각으로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해서 고득점 받으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